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오늘은 촬영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곳은 평창의 한 펜션, 해피 700 펜션입니다. 네, 너무 좋았어. 네, 500만 돌파, 저희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돌파를 기념해서 후원자분께서 몰라수다 북한수다 MT 비용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에 놀러 와서 지금 읍내에서 네, 이제 맛있는 거, 뭐 두루치기, 메밀전병 이런 것도 먹고 네. 산악자전거, 모터바이크도 타고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선아 씨도 뭐 감사할 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전에 그래서 그 이모컨 아들하고 싸운다고 네. 제가 좀 주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 지금 주책 없는데. 아들은 축구 본다? 예, 근데 선아 씨는 드라마 본다? 예, 근데 제가 어차피 독재자니까 제가 이모컨을 승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사시는 분이 보시고 TV 한 대 사주면 되지 않냐? 왜 그거 갖고 아들을 축구를 못 보게 하냐? 그래서 42인치 TV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이 주책 맞은 게 그냥 배 아파, 배 아파. 내가 사는 아니에요. 저 북한 소다를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고 자, 네. 정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배고픈 거는 생물학의 문제고 배 아픈 거는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네. 성욱 씨는 어느 쪽이죠 지금? 배 아 저는 네. 그 식물이요? 생물학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허주 구분이요. 네. 예 저하고도 자주 문자 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진짜 그 아빠처럼 그 가족처럼 네. 상당히 그 저를 이렇게 많이 그 케어해 주시고 네. 예. 뭐 어떤 배우자가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진심으로 해주시고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이제 TV까지 사줬다니까 네. 아 진짜 너무 참 네. 놀랍습니다. 네. 이게 그 오늘도 아까 만났던 그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런 분들. 그 얘기하죠. 오늘 저희가 평창 읍내 나갔다가 예, 그 이제 법사 마가스님. 예, 마가스님 이제 김송태라는 이제 마가스님인데 법사님이신데 그 저희들은 이제 길에서 저희들을 알아보고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들을 참 이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몰라수다 예, 북한수다. 몰랐다, 북한수다. 매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찍어주시면서 제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 참 저희들이 놀랍고 그 네. 의아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호주에 계시는 그분은 저희들 매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 바쁜 상황에서도 전화를 보내주시고 제가 일하다가도 그 이제 전화를 못 받아서 나와보시면 문자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내주시고 맞아. 기회가 되면 꼭 오라. 이번에는 정말 얘기가 좋으니까 한 분 호주에 꼭 오시라고. 가요. 가식이 아닌 진심이 엿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감사해서 표현할 방법 없어. 아니 마가스님은 옛날 전 네. 스님이 진짜 우연히 아니 만났는데 저는 스님이 너무 놀라운 게 네. 여기 사람들이 없어요. 대낮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사람 지나가는데 그분이 보더니 우리를 알아보시고. 예, 특히 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저를 2번씩이나 찍으시고 그리고 믿지 마세요. 사실은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보았고 뭐 아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저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인을 좀 연습해야 되겠구나. 자, 어쨌거나 마가스님이 사주신 차도 저희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자, 맞아요. 오늘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몰라수다 북한수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북한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13명이 탈북을 했다. 예, 대단한 거구나. 지금, 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 7일인지 8일날 입국을 네.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까 낮에 너무 뉴스장면 좋았어요. 보려니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렇게 입다가 마스크도 이렇게 한 쓰고. 사진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이런 거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의 북한 상황에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해서 이제
북한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식당들이 철수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심리 변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10여 명이 한 번에 온다는 건 그걸 북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모두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입국에서 온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아니 봐요. 불가능하잖아요. 뭐 보위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해외에 상주에서 나갈 때부터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선발 기준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 간부 사업하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뭐 선발 기준이 대단합니다. 거의 1년 뭐 가깝게 그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그 기준에 다 해서 왔었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그 지금 기사를 보니까 지배인이 주도하에 남자가 지배인 한 명이라는데 네, 한 명이에요. 그 지배인분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죠 이거는. 네, 네. 제 어떻게도 13명이 한꺼번에 왔는가. 네, 제 짐작을 해보는. 구체적인 그 기사나 보도가 안 나왔지만 제가 북한에 살던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추리상으로 먼저 내놔 본다면 그렇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네, 식당 안에는 담당 그러니까 보위원도 있고 그 담당 보위원에게 그 하는 그 관련된 사람도 있었고 당과 관련된 당 있고 세법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생활청화도 다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보나마나 지배인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여 명에게 대한민국 팬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폐지가 돼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지금 그동안에 다 받은 월급으로 좀 쇼핑도 하고 하루쯤 시간을 내서 우리처럼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그 여유 시간 다 이런 그 형태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대가 이루어지고 철수할 때 법도처럼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 이제 나와 있는 상주들 식당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올 때 이미 작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 나왔으니까 내 개인당 요건을 있었으니까 지배인이 그 요건들을 다 챙겼을 것이고 이미 어느 부분에 가서 어디하고 연락할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날 때 그와 관련된 담당 보위원이라던가 그 당 일꾼 이런 것들을 딱 폐지한 상태에서 귀신 몰래 작정을 주도세밀하게 한 상태에서 어느 장소에 딱 이른 다음에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고 북한은 다시 가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렇고 대세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설명했을 거고 여기에 다 같이 하자 할 때 모두가 호응했다는 이거 네. 뭐가 호응하고 왔다는 이거 우리가 지금 같은 탈북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북한에 그래도 형제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것보다도 왜 마음속에 먼저 대한민국을 선정했겠는가. 부모들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뭐 이제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이건 어디까지 제 추측입니다.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두 호응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대한민국의 품에 왔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인데요. 우리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역할이 컸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탈북할 수 있게 된 사상적인 그런 그 동기를 갖게 된 데는 이미 북한 내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보내와가지고 그렇죠. 친척들이 다 잘 산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북한 돌아가도 밥 먹고 살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무리 뭐 토대가 좋고 뭐가 다 좋아서 중국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가서 이 밥 먹고 살기에는 힘들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빈손으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몰랐을 것 같아. 임기 끝나기 전에 지금 철수 명령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다른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다 알잖아, 대한민국이 좋다는 거. 동요가 빨리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통일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정말 공감해요. 벌써 이렇게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건 동요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히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이건 이례적이에요. 저는 막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북제자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대북제자를 주도하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고. 근데 제가 이 딱 들을 때 와, 다 오나 갑자기 이런 생각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막 행복했으면서도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느라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내가 만약에 그런가.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심리적 고통을 그들은 똑같이 겪었거든.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면 그 이제 부모들을 이제 북한에서 치조를 하고 추방을 가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왔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먼 앞날 내 앞으로 희망, 앞으로 발전을 보려면 그래 대한민국에서 가서 잘 살아서 부모들을 도와주는 게 옳은 선택이다. 그리고 내 삶도 새롭게 찾고 싶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부모들이 다 추방 가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북한에서 이제는 탈북자가 있는 집안은 옛날에 도당 간부 있는 집보다 더 위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속속들이 그래요. 이제는 야 저 집 딸이 중국 가다 야 중국은 거지다 저기 비계라다. 왜냐면 그렇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돈을 도와 못 줍니다. 중국 뭐 사람들 벌죠. 거주하고 근데 보낼 수가 없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야 저 집에 남자서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아들 딸이 있으면 중매를 요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중첩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60년대 한국에서도 미국 네. 이민간 누구 있으면 그 집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 오나 제발 좀 다 오나 그러면 우리 다 오고 그 김정일이 뚱뚱 혼자만 남아라 김정은이 머리 뻗어라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 지금 여기 그 월부사 그 월남한 그 뭐라 그래 이번에 그 13명이 온 가족들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다수가 북한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대다수 그쪽 정도가 돼야 이제 정말 알짜리 노동자 농민의 자식은 아, 안 계신 못 거예요. 가요. 간급이 그 정도 됐다고 이제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북한 중축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그 사상적 성향이라고 지금 보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짚고 가죠. 그러면 13명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13명이 전부 다 찬성한 걸까요? 아니면 한두 명은 좀 뭐 가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적미적 했는데 북한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그냥 한꺼번에 온 걸까요?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이거 따지는 것도. 자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다 정당에는 다 찬성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위협을 받든 자기가 바라든 안 바라든 위협을 받든 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사상이 변했다 어쨌다 여러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돼서 중국에 나오냐 이게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보이는 겁니다. 북한에서 선발돼 가지고 네. 북한에서 선발돼 가지고 그쪽에 가자면 뭐 얼굴도 예뻐야 되고 그렇죠. 뭐 진짜 그대로 말할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몸도 바쳐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뭔가 꼬가지고라도 뇌물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3년을 계약 잡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모든 걸 갚을 수 있는 돈을 다 벌어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동안에 약속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 이제 근데 이게 모든 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사상이 바뀌고 어쩌고 사상은 이미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돈입니다. 돈. 돈이죠. 돈을 내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확 바꿔버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 이럴 바에는 우리 한국 가자. 근데 누가 과연 이걸 주도했을까? 지배인도 분명히 주도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 지배인도 아니고 이거는요. 이거 설득시킬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탈북자가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설득이 돼서 다 오는 정도면 이거는 탈북자가 설득하는 거예요. 북한을 알고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죽을 땐 죽더라도 알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짐작인 거죠. 네. 그렇죠. 추측해보는 네. 겁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이거는 이렇게 무리로 탈북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한 게 그거예요. 요인은 크게 첫째 돈. 예. 자기가 길려고 원하였던 돈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3년이 채워야 되는데 3년도 못 채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 팩트만 확실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하면서 상사 주재원, 뭐 관광객 등 북한 식당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 식당의 손님 중에 70%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다. 어떤 경우는 90% 이상이었다. 네, 맞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안 가니까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북한 식당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중간에 문을 닫게 된 아마 중국 어디 식당이었던 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온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진짜 거기서 있으나 거의 어떤 거는 거의 그냥 강매 성매매 수준이고 어떤 데는 진짜 그 인권 침해가 말할 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말이 다 못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첫째로 돈이 자기 계획했던 대로 벌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북한 주민 입장에서 힘들게 해외에 나갔는데 나 같아서도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3년을 못 채우고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 설득을 분명 이거는 탈북자가 했다. 분명 여기는 탈북자가 끼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대한민국 뭐 통일부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설득 못 시켜요. 딱 탈북자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랬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설득. 저도 조금은 성국 씨 의향에 공감이 좀 가네요.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선발이 돼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들 그러한 상황들을 타인이 증명해줘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증명이 있다면 그 대단한 모두를 이제 공감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떠한 그 계기 중에 13명 중에 누군가가 탈북자를 출연시켜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만 보증해준다면 이들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이제 파워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공감이 가고 또 어떤 게 하나 있을 수가 있냐면요. 중간에 폐기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들한테다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철수에서 들어가면 이미 가족들은 다 이렇게 됐다. 우리도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된다. 돈도 뭘도 다 중요하지만 들어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대한민국이다. 북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들도 북한 사람들도 같거든요. 죽음 앞에서 살 길을 찾지. 지금 그 모든 것도 이제 돈이 그건 그 뒤잖아요. 그래도 뭐 평생을 교육받으면서 어머니 정국이라고 했던 다 지치고라도 가족 형제 친척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면 죽는다. 이거를 아까 성욱 씨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탈북자가 너희를 가면 죽는다. 그리고 살 길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증명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슈화된 죽음과 관련된 이슈화된 문제가 있었기 그래야만이 집단 탈북. 이 사람들을 하나로 공감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 80년대에 김만철 씨라고 해서 예, 13명이 한꺼번에 먼저 예. 그 일가족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해란 박사 가족도 그것도 기획 탈북인데 다 일가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회사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탈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맛을 봤어요. 얘들이 어쨌든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네. 데서 그러니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보니까 세상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북 제재가 딱 되면서 억제니까 우리는 다시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들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떤 패턴으로 도냐면 북한에는 이제는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이제는 조선노동당에서 내놓은 선전구호까지도 빼곡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 영화 언제나 한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죽으면서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당을 믿어.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평양이 우리들의 원업이었어요. 그래서 날짜 평양으로. 근데 이제 평양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촌이 국경화예요. 이제 국경도 아니에요. 이제는 대북 제재가 딱 막아놓으니까 국경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아가자 해외로. 해외 날아갔는데 이제 해외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자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살 길이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간에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보게 되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콩나물을 길러서 두부를 팔아서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CD를 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중산층이나 상층에 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버비를 자기네가 주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네. 왜 탈북을 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했대요. 네. 아버지가 굉장히 고위급 인사 같아요.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왜 탈북을 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미술을 하고 싶다.
나는 꼭 미술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네가 미술 제대로 배우려면은 서울에 가서 홍대를 가라. 그래서 저는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최고위층이 이런 얘기 할 정도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위층이 더 잘 알죠. 더 잘 알죠. 네. 왜냐하면 통제를 다 하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범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고위층에서만 돌아다니는 중요한 고급 정보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네, 흩어지지 상관없죠. 않거든요. 알죠. 절대 자기네만 북한은 알죠. 자기네끼리들만 알고 그리고 자기네끼리만 벌어먹고 자기네끼리만 그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매체, 한국 영화 이런 뇌물이 제일 잘 통하는 게 고위급들이에요. 그거 그냥 뇌물로 그런 거 다 고이면 그다음부터 서로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되고. 아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고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한국 뉴스도 혹시 고이나요? 아니요. 뉴스는 그건 너무 위험한가? 뉴스는 해본 적 없어요. 네. 예, 그냥 별 의미가 없고 북한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고 그 영화 드라마가 또 이해되지 뉴스가 이해되진 않아요. 예, 뉴스보다 그냥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주고 같이 짝짝꿍하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후딱 잡혀 들어가면 내가 혹시라도 자기 불까봐 구원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철수 명령이 내리게 되면 영사관에서 시간 말미를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제 아무리 여권까지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결심이 선 다음에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정말 작전을 치밀하게 한 거예요. 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힘이 아니고는 아니 탈북자 키웠다는데 탈북자가 키웠어. 아니, 근데 아니야. 여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손을 내밀어 줬다고 나는 그렇지.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탈북자가 안 끼우면 그렇지. 아니 안 끼웠다니. 믿지도 않아요. 힘들어. 근데 탈북자가 키워가지고 13명을 여기 안전하게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식을 가운데 정치적인 다리 방향을-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다리 역할을 탈북자가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보호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영사관이라든가 대한민국 예. 정부에서 이 보호를 사람들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품으로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서 네. 얼마나 고마웠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아직 좀 조사받고 뭐 하다 보니까 불안할지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런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느낄 근데 거거든요. 지금은 좀 네. 불안할 거예요. 네.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한쪽으로는 네. 저는 이 사람들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나 보는 게 일단 이 사건부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큰 사건이에요. 완전 지금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한두 기적이 명이 기적. 아니고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근데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네,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또 하나는 뭐냐 정말. 무엇인가 강압을 받아갖고 그렇죠. 탈북하지 않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 그런 게 탈북하면 있었어. 한 중요하게 그게 밖에 잡긴 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 중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하나 일이- 마인드가 상당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는 거라면 내가 탈북을 해도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소문났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을 못 다친다. 아, 이런 이 북한의 헌법이나 국제사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라든지 인권 유린에 걸리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감안하고라도 내가 가도 가족이랑 나랑 같이 죽었고 이럴 바에는 아무래도 둘 다 죽는데 그냥 내가 혼자 가자 이런 데 끼우지 않았는가 뭔가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지 죽은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먼저 다 김정은이 손봐요. 대북 제재되면서 북한 식당들이 다 문 닫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시범 단위로 한 식당을 치지 않았을까? 뭐 직원을 그 책임자를 뭐 이렇게 목을 따든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범 단위에 걸려서 북한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잘못되는 아니야 이게 제재가 들어오면 그 자, 정도는 이게 아니야. 그 아무리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왔다고 해도 현지는 중국이에요. 중국 측에서 철수할 때 대한 권유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이제 북한 상황, 그러니까 원인들 영업도 안 되는 데다가 가게세를 못 내고 가게세를 못 내고 하니까 네. 철수 명령을 권유했을 것 같아서 북한에서 그럼 정리하고 철수하시오가 북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 지시 조건을 바꾸고부터가 이제 근데 북한 식당이 지금 군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뭐 무역 사업소에서 하는 게 따로 예, 있고 따로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과연 저 사람들이 장사가 될까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심양을 갔었는데 예, 신양에도 많죠. 반경 1km 안에 북한 식당이 열 몇 개가 돼요. 예, 신양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많아. 아니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리고 가격도 싸지 않아요. 예, 굉장히 비싸. 굉장히 비싸요. 술 한 병 70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건 불가능할 네. 것 같고, 다만 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식당을 하는 거라면 오케이겠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이익을 못 내면은 영업이익을 못 내서 결국 지금 다 철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단적인 실례로 막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89년도 베이징에 있는 유경식당 지배인으로 나가 계셨어요. 3년 동안 대공사 총국 소속으로 나가 계시면서 이제 옥류관이랑 이제 북한에 이름 있는 식당의 요리사들 족대원들 선발을 해서 19명을 데리고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명에서 25명 사이인데 그 보육까지 다 그 소속으로 그때도 가격도 비싸고 이제 전 박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장사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뭘로 벌어서 마시냐면요. 식당은 영어, 종업원들 데리고 영어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걸. 저희 아버님도 연락처처럼. 북한에서 그림을 내갔어요. 아. 어떤 그림을 내다가 밀수한 그다음에 거야. 주사약. 했고 밀수한 거야. 뭐 주사약 정도는 잘 팔리지도 않아. 아니 금당 이주사약 이런 거. 금당, 은당 그건 뭐 차이는 좀 금당은당은 뭐죠? 금당 이주사약. 풍성 과거리나 기초과거리 그거 많이 팔렸어요. 만병통치 주사약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송 뭐 이런 자극제도 있고 뭐 나오는데 그렇게 큰 돈 당장으로 바칠 만큼 영업 비용을 대체해서 바칠 만큼의 큰 돈이 안 되거든요. 그때도 이제 골동 같은 걸 내왔고 그때도 그 이제 군수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또 내와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상금제 주고 뭐 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이제 버거하고 뭐 또 어르신들도 그 지배인으로 나가셨으니까 들어오면 또 간부들한테 찔러줄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였냐면 그때도 그 베이징 앞에 있는 유경식당 바로 건너편에 한국식당이 있었답니다. 한국식당이. 그 이제 한국 민간인이 하는. 저희 아버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3명이 나와 있는 상주 보유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감시. 그 식당은 그때만 해도 식당은 형식상으로 있고 거기에 그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와서 상주할 수 있는 허를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하지만 식당 종업원들 이외에 종업원들은 자기가 가져갈 돈은 필요한이 되어 있지만 지배인은 또 생존 책임자니까 그 돈을 책임져야 있고 거기에 나가는 당일꾼하고 보유원들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재주머니를 불리고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나가 있었고. 아 이제 그 13명이 보이지돈 얘기하니까 보이지돈까지 따돌릴 정도면 그 안에는 보이원 끈앞에 있다고 2-3명이 근데 있지. 지금 그럼, 많이 속였다는 거야. 처음에 아니, 몰랐다는 거야. 완전 똘똘 뭉친 예, 그치. 뭉칠 만한 뭐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봐봐 우리 봐봐 북한에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5명만 있어도 그 안에 똘끼가 하나 있는데 글쎄 똘끼 근데 하나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까지 다 하나로 뭉칠 정도면 나는 몰랐다는 거야. 걔네 처음에 끌고 나올 때는 그런 말 일치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봐요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여기 와서 나 도로 가겠습니다 하면 더 큰일이에요. 그렇지. 죽이지도 못. 나 도로 가겠습니다 하면 보낸다고 무조건 보내요.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왔잖아요. 나 갈래요. 나 아니네 나 가겠다고 하면 오기 전에 설득이 이루어진 거지. 아니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뭐 그런 걸 그렇게 막 받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의사 확인도 하죠. 판문점을 보내잖아요. 무슨 큰 일이 있었다고 분명. 그러니까 보이지돈까지도 다 따돌리고 보이지돈까지 따돌린다는 게 쉽나? 이 지금 13명 안에는 보위 지도원은 없다는 거죠. 없죠. 그리고 여자들이 13명 속에 보이지돈 스파이가 파일이 있었다. 있지. 간에까지 다 왔단 말이야. 네. 간에까지 다 왔단 말이야.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북한에 있을 때 리비아에 3년 나갔다가 온 여자가 있었어요. 갈 때는 막 나 간다고 막 하수목당 뭐 저것도 뭐 이러면서 가는가 보다 했는데 리비아에 3년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와서 한 1년 동안은 말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호탕하다고 응? 옛날의 모습이 다 없어졌어요. 3년 만에 뭔가 야 이 나라 내가 어떻게 사냐 이런. 그러다가 그 사회에서 족대계층 사회에서 간부를 발전 못하는 제일동포네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외국물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외국물이 들어가서 완전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거지. 북한 조직 이에 대해서 리비아에 살다가 와가지고 그 좀 변했어요. 의식이 변한 거야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그 13명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상적인 가구나 견해, 대한민국에 대한 동정심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고 가족 형태라든가 이것도 다 다르거든. 근데 하나를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외압이 있었던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 않는 설득력이 있었던가 이제 전부 탈북자가 나와서 뭐 선을 맺어주고 이해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우리 가족은 이미 뭐 이렇게 처리됐다거나 그 상황을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준 사람이 그 설득 아니면 이제 맞아요. 우리들은 이제 가면 죽는다. 꼭 이 길밖에 없다는. 이제 그분들이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 매체나 TV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나와서 말할 수 있지. 그때 이제 우리가 가려들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살고 싶고 거기서 내 인생을 꼽히고 싶어서 탈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기보다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야. 자유를 그렇게 쉽게 알 수. 그건 알 수가 없는.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아, 거니까. 예. 분명 무슨 한국은 아는데 아무리 알아도 그치. 다 버리고 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 마인드가 알았는데, 대단해요. 그렇죠. 분명 뭔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죽음을 앞둔 난 그래 그냥 가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 했을 때 그 공통점이 나와. 그리고 그게 가장 또 돈이 얽혀 있다. 뭔가 돈 돈만 가지고는 그 13명이 다 홍신에 올 것 같진 않고 음. 가면 죽는다. 이미 가족은 다 이렇게 처리됐다. 아. 뭐라 우리 70명 내리지 않았나? 이들 다 안 와. 내가 우리 여권까지 챙겨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데리러 오면 안전하게 간다. 안전을 담보한다. 그때 이제 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손을 정말 안전하게 이 사람들은 맞아. 얼마나 다른 사람들 올 때 우리는 천진만고 이 사람들 얼마나 안전하게 정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택한다는 거는 탈북자 가족도 없으면서 한국을 택한다는 건 보통 일이 이 아니야. 사람들은 탈북자 가족이 있으면 아예 종업원으로 못 나오니까. 못 나가지. 아니 이 사람은 아니, 그 그리고- 정도가 아니라 해외 어디에도 친척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뿐만 아니라. 내 말은 것도 안 돼. 탈북자 가족이 있으면 한국 가면 우리를 지켜줘. 한국은 우리나라야. 이런 개념이 있어야 탈북자 가족은. 네. 근데 탈북자 가족이 아니면 음. 한국 가면 우리를 실험 대상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분명히 얘네도 그렇게 생각했지 당연히. 그걸 바꾸고 온다는 거는 이미 탈북한 사람의 설명이 있었던데 무조건 그 책임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이나 몰랐다라든지 분명 이런 걸 계속 주의 불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하여튼 뭔가 변화가 있었어. 분명히. 자, 그렇다면은 그 13명이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 이 뉴스를 듣고 나서는 첫 번째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 저는 막 만세를 불렀어요. 이렇게 딱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참 너무 앞선지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다 오게 되면 빨리 통일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니 한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집단이 변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이슈거든요. 이게 완전 큰 변화거든요. 아마 그 어디 땅이 생겼을 만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겠어요. 순수합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이제 법사님이 차를 사줘가지고 그 아까 네, 마가스님. 근데 그 우리가 차 마신 거기가 뭐였던 거 월간에 이화의 월백하고. 이제 거기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통일은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벽처럼 어느 순간에 밝아온다.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얘기죠. 예, 제가 아까 그 말이 딱 와닿는 순간에 뉴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순간에 딱 보는 드디어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벽이 오는 조짐이 보이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물떡이 터진 것 같은 여기 시원하게 딱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니들이 그 전에 과거에도 김일성 때부터 우리는 과거에도 제재를 받았고 지금도 제재를 받고 앞으로도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쪼저쪼저 했는데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모두가 판명하고 앞섰고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쪽이 생각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왔으니까 북한이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아니 정국 씨가 뭐 됐어요 결론이? 이제 이 사람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오면 좋아하나 보다. 우리 말 다 듣고 마지막에 지금 딱 하려고 그러는데 자, 화선 씨. 우리도 엄청한데. 갑자기 막 썩난 김정은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미났어요. 재미나는 느낌이 들었고 과연 김정은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혁신적이다.
정말 혁명이다 이런 혁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런 것도 그분들 상상해봤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한번 만나서 진짜. 예, 네.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 잠시만. 우리 최성훈 씨의 세 명 중. 잠깐만. 3명 중 제일 솔직하고 아이가 내가 이게 사실 저도 저 생각을 피드게는데 저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생각났어요. 아 이제 한 주리 후에 딱 나와서 미지와 남성들을 우리의 해외 근로자들을 온갖 모략으로 막 이렇게 납치에 합치 행위를 나는 수치하고 그렇게 발행하고 하면 그렇게 있다. 하면 그 집 가족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나는 글쎄요. 아야 북한이 북한 쪽에서 이런 말 없을 그러니까 거야. 이제 만약에 물에 빠진 놈 지푸레기를 아무 말도 없다면 예. 가족은 죽어요. 아니 근데 아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북한은 변명을 해야 되니까. 이미 중국 저 지역은 북한 버연들이 나가야 쑥대밭이 됐을 거야. 쑥대밭이. 아까 하준 씨가 말한 거 음. 아주 솔직하고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 이거 무슨 뜻인지 딱 답이 지금 나는- 나잖아. 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성욱 씨. 현명한 사람은 어이가 없네. 3명의 답을 하나로 합쳐갖고 말해. 아니 그거 내가 말하면 들었나? 어이가 없네. 잠시만요 이분께서 말씀하실게요. 저는 그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 아니, 진짜 듣어봐. 빨리 말해. 야 이때까지 하던 대북 정책 중에 최고다. 북한을 딱 차단하면은요 아, 좋았어. 국민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밀수 밀매 불법 뭐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실현으로 크게 하나로 전주공이 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야 이때까지 역대 대북 정책 중 최고다. 야 그러니까 식당 가지 말라 그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당 가지 말고 네. 그리고 북한 자금줄 다 차단하는 거. 차단하고 네. 예. 제가 평가를 할게요. 최성국 씨가 말한 거. 이제 최성국 씨가 말한 거는 방송 시작해서 5분 만에 주선아 씨가 말한 거하고 일치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식당 가지 말라고 한 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에요. 네, 그렇죠. 대단해.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공무원들이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상사 주재원들도 뭐 안 갈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도 여기에 호응해서 아예 발을 딱 끊었다는 거. 그냥 다 이게- 믿어요, 김정은이가. 이게 그러니까 통일을 향한 뭐랄까요? 통일을 향한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보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대단하네요. 아, 이게 관광객도 안 가잖아요. 그 한국 와서 많이 느낀 건데 북한 사회가 그렇게 정치 혁신을 많이 하고 해도 북한의 인민성이 이 정도 못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맞아. 지금 오늘날의 통일로 가는 그런 지금 대통로를 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북한 사람들은 그 일반 의식 수준 자체가 이렇게 모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그 목함 지뢰 폭발 때문에 국민들이 막 그분들을 찾아가고 네. 그분들을 지원해 그걸 보면서 북한에는 삼위일체잖아요. 수령당 대중.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정권은 우리는 수령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개또 수령하고 대중만 한 짝이 되고 우리 군중은 제각이 노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수령만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냥 우리가 딱 보니까 대한민국은 강요를 안 하는데 국민의식이 자체 의식이 우리는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출출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도- 이런 게 그래도- 자유 시민 의식이라는 거. 근데 맞아요. 의식이 있어. 그래도 아직은 정치가 내가 볼 땐 세련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그럼 출마하세요. 죄송하지만 출마는 아니고 넌객으로서 나는 얘기하는 네. 아직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완성이 못됐죠. 아직 또 다른 나라하고 또 비교도 하게 되는데 아직은 네. 세련되지 못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거 맞아요. 한마디 했다가는 내 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송국 씨처럼 용감하게 네.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거. 내가 아니 나는 성국 씨가 항상 송국 보면 씨가 지켰으면 돌발을 할게요. 좋아하잖아. 저도 하선 씨와 같은 게 제가 한갓 아내자로서 감히 정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 나라 정치에 대한 깊은 파악을 아직 잘 못했고 한국에 금방 탈북해 와서 여의도 공원에 가서 막 사람들이 대통령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빨리 경찰이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해. 근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왔어요. 그렇지만 성국 씨처럼 저렇게 자기 막 견해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어제 4.13 선거, 4월 13일날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그쵸.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 좀 국민이거든요.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 정치 그 자체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정한 민주주의법으로 선정한 일부 이제 좀 대표님 지금 우리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까? 아니 봐봐 일부 이제 그 잘못된 청문회. 정치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치를 바로 잡아가고 통일 물려로 가는 건 개개인의 국민의식이 철저한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 국민의식 정말 지금처럼 이런 멋있는 국민의식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정치로 기반을 만들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정치 그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이 되는 우리 한 사람의 힘, 의사가 반영이 되는 대한민국 법치국가. 그리고 언젠가는 저 북한의 그 1인이자 좀 3인 제형의 1인 독재자 체제가 저거는 뭐 북한에서 뭐 민주주의에서 뭐 뽑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회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여당, 야당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민 의식이 없었으니까 이러니까 북한에서 자꾸 욕하지. 문구 뜯고 싸움한다고. 근데 제가 이제 4년을 사니까 이게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마주서고 이렇게 해야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정치가 도래하겠구나. 요 정도까지 인식을 했어요. 이제요. 네. 군방관 탈북자는 싸우는 게 좋은 일이다라는. 군방관 탈북자는 거기다가 그 필로버스터랑 하고 막 기저귀 차고 막 장시간 토론하고 말인데 그거 보다가 군방 왔으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거 뭐하니? 야 저거 뭐하니? 저 새끼 지금 칼 갖고 배때기 딱 찍어놔야지. 저거 뭐하니? 맞아.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하죠. 좀 야그 뭐고 하나도 몰라. 그냥 보다가 야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니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당이라는 하나의 언어를 뭐 그걸 이제 묻고 가잖아.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뭐 그 여러 당파들이 있잖아요. 뭐 새누리당, 국민의당 뭐 이렇게 여러 당들이 뭐 있는데 그 당들이 서로의 민주주의로 잘하겠다는 이 그러니까 밸런스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힘을 주면 파워가 생깁니다. 그 당한 파워가. 그 파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당의 의석수를 국민 다 나눠주니까. 이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저희들 채찍질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한테 이번에 표는 주십시오. 국민의 표가 뭐겠나요? 국민의 채찍질이 바로 그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개인이 있는 그 투표권이 바로 그 당들을 채찍질하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게 힘인 거거든요.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13명 과연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뭐 4월 7일인지 입국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지나면은 좀 뭔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런 사회구나. 저희들 3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4년 이 정도예요. 제 경우는 네. 정확하게 한 가지만 보면은 딱 그 한학을 졸업하고 한학까지도 잘 몰라요. 졸업하고 나와서 그 주민등록증을 받고 자기만의 홀로 제가 딱 집에 이렇게 혼자서 이게 비록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이었지만 국가에서 준 내 집. 너 혼자 시작하라.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 이걸 받아 안았을 때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나를 믿어주었네. 나에게 자유를 주었네. 정말 내가 문 밖으로 나가도 되나?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나? 하선 씨도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 저는 뭐 그냥 엉뚱했었어요. 처음에는 여자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예. 생활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빨리 실생활하세요 하고 뭐 여기 나와서 빨리 뭐 무슨 강연에 참가하세요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 여자 너무 뭘 왜 안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예요 이거. 예. 버림받은 느낌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있었잖아요. 무관심이.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한테 강요를 절대 안 하세요. 저는 가끔씩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친척들한테 나는 영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 줄 여기 와서 알았다고. 맞아요. 관심을 해주잖아요. 영대사다 여기 이거. 사랑이라는 걸 안 알았다고. 나한테는 왜 욕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고. 이때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계속 욕 먹으면서 살았고 뭔가 못하면 계속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성장이 힘내. 왔는데 알았어 힘내세요. 영내가 말을 많이 해줄게. 됐어. 한국은 그냥 그거예요. 그런 게 힘내세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하면 될 그때마다 거예요. 잘한대요. 당신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을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진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오히려 네. 좀 이 사람이 좀 성이 없어 보이잖아. 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들도 이상하구나, 이들도 이제 이상하구나. 이런 코스를 거쳐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조사 받을 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진솔하고 솔직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날 믿어줘야 돼. 여기 살 길이라고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퇴장하는 날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갈 데 없어요. 믿고 찾아왔으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나를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조사받는 기간에 그 진솔함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도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합격받고 나와서 딱 나왔을 때 민중을 딱 받으니까 내 진솔함이 정말 저는 뭐 솔직히 뭐 평생 태어나서 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는 팬트 껌을 몇 번 꺼내고까지 이었으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다 조사받을 때 그걸 했을 거라고 생각해. 진솔함을 봐서 어떻게 해서나 솔직하면서 진실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다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실해야 돼. 자 이제 지금 그 사람들 그 단계에 있을 거야. 이제 민중도 소중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다 많은데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는 그래요. 법대로 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사받을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예. 법을 어기면 너는 감옥 가. 그건 난 잘 모르겠더라. 저는 걱정을 해요. 불법을 해야 되는데 불법 못하게 한다. 이거 큰일 난데. 뭐 그러다가 나와요 일단. 딱 나오니까 내가 요거 해야지 다 합법이야. 불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를 보면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불법 할 일이 없어요. 불법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습관돼 갖고 내가 지금 말하자는 건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게 드냐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3년이 가요. 이거 빨리 극복 못하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누가 말해도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이만갑이고 먹구리고 다 보세요. 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티를 자꾸 내요. 사람들이 이게 왜냐 하면 불법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다 만만해. 맨 처음에는 한 3년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 바닥이 쉽지 않구나. 야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도 저도 가는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자면 제가 지금 6년 차잖아요. 7, 8년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야 완전히 정착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손국지 말을 보태려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제 같은 사람도 금방 오면 막 변주 주고 뭐 이렇게 바라지 말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러게 되면 이 사회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13명이 공개적으로 오다 나니까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100% 뻔한 일이잖아요. 우리처럼 가만히 온 사람들도 아니고 공개돼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를 대한민국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땅에 정착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적응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었고요. 예. 가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얼마나 예쁘게 생겼을지. 그냥 역시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예술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요한 건 미인들만 있겠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 말 좀 들어봐.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속에도 예. 최성욱 씨 대상은 없다는 건. 아니 지금 비벼씨 알고 생각났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 내 생각을 딱 하나 퇴소하는 날 계산해놨다가 딱 나오는 날 자꾸 갈 것 같았다. 가지 마. 아니 이명희가 말했잖아요. 밀당의 거수한데 가기 뭘 가요. 재성국 씨. 예쁘나 물어봤는데 무슨 대상자요 뭐 이런 데로 나가나. 정치적인 문제로 나가는데 갑자기 깨세요. 자 오늘 꿈깨는 걸로 빨리 좀 하고. 저희가 현상을 분석하는 방송으로 갔다가 생활총화가 돼서 너무 재밌다. 자 퀴즈 나갑니다. 네. 북한 체제가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중국 한자 사자성어로 개미 구멍 하나가 두굴 허문다. 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거 빨리 맞춰주시는 분 세 분께 두 분이었나요? 네, 두 분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미굴 하나가 커다란 제방을 허문다. 뚝뚝이란 소리구나. 난 뚝이라 그래가지고. 뚝을 허문다. 네, 사자성어입니다. 한국말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네. 이 사자성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분 대한민국에 잘 오셨고요. 빨리 정착해서 행복한 삶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